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가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37회 기출문제를 다 풀었고 오늘부터는 요양보호 개론 첫 번째 시간으로 요양보호와 관련된 기초지식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노인성 질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리고 원인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하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다는 거,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장기능 저하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 같은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 저하로 인해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음으로 인해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환에 대한 민감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네, 그리고 증상이라든지 경과, 또 애호 등과 같은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가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될 게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도 모두 연관되어서 노인성 질환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보시면 심리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급성질환으로 회복이 느리다. 아니죠. 만성질환으로 회복이 느리고 만성질환으로 치료가 빠른 게 아니라 힘들죠. 그리고 대부분 노인성 질환은 재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빈번하죠. 재발이.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대해서 민감하다. 이게 되겠네요. 예, 약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지방량의 감소이다. 심장 수축력의 증가, 간의 대사 능력의 증가, 위장의 이산분비의 증가,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한다. 아까 우리가 우리 신장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이 균형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신장에서 하는 일이 소변을 농축시키고 능력 그걸 갖다 배설시키는 능력인데 이것이 저하되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약물 성분들이 신체 내에 오래 남기 때문에 이것이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한다. 이게 맞겠네요. 그죠? 네. 3번 보시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의 변화로 오른 것은 대장의 활동성이 증가한다. 우리 대장의 기능은 감소되겠죠. 그래서 변비가 자주 오는데 대장의 기능이 뭐냐면 소화된 음식물에 수분을 흡수해서 변이 굳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고 이거 맞겠네요.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아니라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그 건조하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변비가 일어나고요.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우리 맛을 느끼는 혀의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기 때문에 짠맛과 단맛은 둔해지고요. 그리고 쓴맛과 신맛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상자들 쓴 거 드시려고 하고 신 거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여기서는 옳은 답이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후각 기능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4번 보시겠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의 통증과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느낌을 주는 질환은 변비, 위염, 폐렴, 위궤양, 대장암. 일단 이것은 소화기계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 폐렴 같은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일단은 위쪽에 있는 문제니까 대장암도 아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이 있고 명치의 통증이라든지 트림이나 구토, 식후에 3시간이나 4시간 후에 공복 시에 발생한 명치부의 심한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염입니다. 위염이라는 것은 위 점막의 염증을 의미하고요. 이게 급성 위염하고
만성 위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급성 위염을 잘 치료하지 않게 되면 만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염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다음 증상과 관련이 깊은 소화기계 질환은 이런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설사라든지 변비가 나타나고요. 혈변, 직장 출혈을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장암의 특징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대장암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한다면 증상 중에 이런 혈변이라든지 직장 출혈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거에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장과 관련된 용종의 가거력이 있다든지 대장 내시경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대상자들이 매일 알코올을 섭취하는 대상자라든지 아니면은 식이가 고지방이라든지 고칼로리 아니면 저삼류소 그리고 가공 정제된 저잔여식의 섭취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식이요법을 보시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 같은 것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 현미밥, 그리고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수분 섭취, 뭐 6장이라든지 8장 정도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장암을 위한 환자의 식이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대장암 환자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공구, 장어구이, 야채 샐러드, 훈제, 연어, 홍치 샐러드인데 아까 우리가 통곡식이라는데 현미밥,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채 샐러드가 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건 7번이 있네요.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차가운 흰죽을 먹인다. 녹차 및 커피를 준다. 식이섬유랑 고지방식이를 준다.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우리가 설사를 생각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설사가 났을 때 일단은 식사를 줄이고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지만 식사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물까지 수분까지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식사를 줄이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관련 요인을 보면은 장애, 염증, 감염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대상자들이 하재 같은 변비로 인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재의 약물 같은 남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능이 저하라든지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중독에 의해서 설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대상자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 충분히 물을 마셔서 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사제 같은 복용은 상습적 복용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같은 것을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고지방 음식 같은 것들을 피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괜찮아진다면 설사가 멈춘다면은 이제 물에서 물을 대신에 이제 야채죽이라든지 보리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8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의 변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래요. 옳은 것은 빈번한 하재 사용. 이거 맞네요. 그죠? 규칙적인 운동, 근육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 2, 3, 4, 5는 굉장히 변비를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빈번한 하재 사용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연동 운동을 멈추게 하면 더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한 하재 사용을 권하지 않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꼭 이거는 의료진의 의사의 처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변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관장을 시킨다. 복부 마사지를 한다. 기저귀를 채운다. 지사제를 복용한다. 수분 섭취를 줄인다. 일단 변비 대상자는
어떻게 관장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의료인이 해야 되고, 기저귀 채우는 거, 변비 대상자한테 기저귀 채우는 것도 아니죠. 기저귀 채우는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상자 변실금이라든지 요실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방광훈련이나 했을 때, 그것에 실패했을 때 그런 거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지사제 복용은 안 하고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변비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복부 마사지, 또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호흡기계네요. 예, 호흡기계. 노화에 따른 호흡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폐 순환량이 증가한다. 손모 운동이 증가한다.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한다. 호흡 근육이 위축된다. 우리 보시면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폐포 탄력성이 저하되죠. 그리고 폐 순환량이 감소되고 호흡 근육이 위축됩니다. 예. 그래서 기침 반사라든지 기침 반사나 저하되고 손모 운동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겠죠. 왜? 기침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비물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호흡 근육의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기침 반사가 감소하고 폐순환량이 감소하고 손모 운동이 감소하고 분비물이 증가하겠죠. 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음식물이 기도로 통해서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이거는 우리가 흡인성 폐렴을 묻고자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식, 폐렴, 폐기종, 식도염, 위경련, 우리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폐렴이 되죠. 흡인성 폐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한테 연화곤란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우리 살에 잘 들리는 분들, 그리고 편마비로 인해서 연화곤란이 있거나 삼키는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 폐렴이 되겠습니다. 우리 12번 보시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습도를 높게 해준다. 공기 정화를 위해 방향제를 뿌려준다.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게 한다. 숨을 빠르게 쉬게 한다. 심호흡과 기침에 의해서 기관지의 가래를 뱉게 한다. 이건 5번이고요. 만성기관지염이라는 것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관련 요인을 보면은 흡연이죠. 그리고 매연에 노출한다든지 아니면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보통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은 밤새 주무시느라고 가래를 제대로 충분히 가라앉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극에 대해서 가래를 뱉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래 자체가 흰색이라든지 회색 같은 점액성, 화농성 가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치료라든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심호흡과 기침을 잘해서 심호흡을 하고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어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오염된 공기의 노출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한 날은 나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법이든 거담제라든지 아니면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호기성 천명음이 난다. 만성적 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 애인성이 아니라 애민성이 증가한다고 했죠. 네. 애민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 벽이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호기성 천명, 이것은 기관지가 수축으로 인해서 그 수축된 사이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휘파람 소리가 돼.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또 천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장 천식 환자들한테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천명음 하면은 천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 같은 건 똑같이 담배라든지 벽난로, 먼지, 곰팡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같은 걸 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찬 기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찬 기온에 노출됐으면 안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운동 30분 전에 우리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30분 후에 기관지 확장제를 하는 게 아니라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서 충분히 기관지가 이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경우는 혹시 미세먼지 이런 걸로 인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65세 이후에 한 번 정도, 1회 폐렴 구경 백신을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14번 보시겠습니다. 천식 대상자의 기관지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은 가벼운 운동, 진정제의 복용, 찬 공기에 노출한다, 수면 시간이 증가한다, 잦은 목욕. 이것은 찬 공기에 노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 공기에 노출하게 되면 갑자기 찬 공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지가 협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빨리 따뜻한 곳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보시겠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방 안에 카펫을 깔아 보온을 유지한다. 객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 실내 온도를 15도로 내리고 습도를 낮춘다. 옷이나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운동 후 기관지 확장 흡인기를 사용한다. 우리 보시면 카펫 같은 경우는 먼지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객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실내 온도를 15도 내리고 아니죠. 네, 옷이나 침구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운동 전에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 흡인기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후가 아니라 운동 전에 30분 전에 해주는 게 좋고, 옷이나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징이네요. 노화에 따른 우리 혈압이 저하한다,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답은 5번이겠죠. 노인들은 이런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순환이 감소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종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런 심박출량, 심박동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체위 변화에 따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네, 갑자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지럽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맥의 약화로 인해서 밑으로 말초 혈관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지 부종이라든지 정맥류, 그리고 항문에 치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혈압은 올라가고요. 심박동수는 감소하고 박출량이 감소하고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컨디션에 따라 용량을 증가한다. 몸이 약해짐으로 장기간 투여하지 않는다. 술을 마신 후에도 약을 꼭 챙겨 먹는다. 투약 후에도 증상이 아니라 증상이죠. 우리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에게 알린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으면 약 복용을 멈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답이 4번이고요. 우리 고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 뭐예요? 한번 진단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컨디션의 용량을 증감하거나 아니면 몸이 약해진다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약물을 투여하지 않음으로써 중풍이 온다든지 그런 큰 위험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약을 꼭 챙겨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술을 마신 후에는 약을 꼭 아니죠. 상승 효과라든지 아니면 반대 효과를 하기 때문에 절대 같이 복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져 약을 복용은 아니죠.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은 계속 드신다고, 평생 드셔야 된다고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약을 용량을 늘리거나 감소하는 것은 안 되죠. 의료진의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18번 보시겠습니다. 동맥에
혈관의 안쪽 벽이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이라고 했네요. 고혈압, 동맥경화증, 폐결핵, 천식, 신부전이죠. 이거는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었는데 동맥경화증입니다. 우리 문제의 답이 있네요. 그죠? 동맥경화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환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토마토, 새우튀김, 그 다음에 곱창, 전골, 오징어, 피자. 우리 동맥경화증 같은 거는 아까 그 위에서 개념 정리가 다 됐고요. 그리고 관련 요인을 보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 식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비만이나 흡연, 과음, 그리고 폐경기 여성한테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는 가지고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것에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박의 압박감이라든지 흉통이라든지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 같은 것이 나타나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뒷골이 댕기고 그리고 현기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료 및 예방은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기저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마토가 맞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저산소증이 오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이거는 뭐냐면 신부전 같은 경우인데요. 신부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 신체 조직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호흡곤란이라든지 앉는 자세가 호흡해야 된다든지 식욕이 상실된다든지 의식 혼돈, 현기증 그리고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쇼핑 같은 것들이 이런 운동할 때 심한 호흡곤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치료 및 예방은 염분이라든지 수분 섭취, 그 다음에 수분이나 고지방 식사를 제한해야 되고요. 금연이라든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는 뭘까요? 의식 혼돈이 오겠네요. 그죠? 네. 언어장애라든지 보행장애 이런 것은 아니고 손발의 통증도 아니죠. 그다음 흉통 같은 경우도 하지만 의식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심혈관계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해서 우리 요양보호와 관련 기초 지식을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